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오늘은 투자에는 관심이 많지만 종잣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 많죠. 이런 경우 오피스텔을 사도 괜찮을지에 대해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려고 합니다. 제 실제 투자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할게요. 본 영상은 제가 부동산 관련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강의 수강생의 말에 영감을 받아 제작을 했습니다. 해당 수강생뿐만 아니라 많은 지인분들도 저에게 오피스텔 투자 관련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소액 투자로 하기엔 괜찮은 물건인 오피스텔 투자를 많이들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투자 의욕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이야기하지만 매번 투자를 해야 한다. 절대 종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시장의 상황과 흐름을 주시해서 투자를 해야지 무작정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투자를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어찌되었든 그 수강생의 말로는 모아놓은 종잣돈이 별로 없어 투자 물건 선택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모아놓은 종잣돈이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강생 분은 모아놓은 종잣돈을 가지고 오피스텔 갭 투자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강생 분은 주변의 시세 차익 경험을 토대로 본인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 주변 어른들의 투자 관련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끊임없이 듣고 있었으나 본인 스스로 아직 공부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인의 말에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오피스텔 투자를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것도 사회 초년생이나 초보, 불인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오피스텔 투자를 했고 지금도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제 경험이 100% 정답은 아니기도 하고 똑같은 물건이어도 투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투자 수익률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들은 배제하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원래 항상 남들이 안 보는 곳 또는 남들이 못 보는 곳에서 찾아야 기회가 많겠죠. 또한 실제 경험 사례만큼 투자 공부에 좋은 것도 없습니다. 저 역시 스스로 공부도 하긴 했지만 6, 7년 전에는 저도 불인이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오피스텔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괜찮았다고 생각했기에 투자를 했죠. 투자에 있어 멘토, 즉 모방 대상이 있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라고 해서 항상 다 맞는 것은 절대 아니죠. 전문가도 신이 아니니 100%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제 6년 동안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왜 오피스텔 투자를 반대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 실제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말이죠. 이번 영상은 정말 작심하고 만드는 영상입니다. 현재도 저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에 대한 안 좋은 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스스로 내 물건에 대한 값어치를 깎아내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사과 파는 장사꾼인데 내 사과 맛없어요 하는 꼴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계속 만드는 모토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피스텔의 정의는 오피스 플러스 호텔입니다. 즉 일을 하면서 거주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럼 오피스텔의 투자 이유는 뭘까요? 이유 첫 번째는 소액 투자가 가능해서입니다. 이건 확실히 맞는 말이죠. 매매가가 1억인데 전세가가 9,500만원 끼면 내 투자금은 500만원입니다. 물론 세금 등 기타 부대 비용은 일단 제외하고요. 오피스텔 투자 이유 두 번째는 1인 가구가 증가해서입니다. 21년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율은 40%가 넘어서 현재 독보적으로 대한민국 가구 비율 중 1위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비례해서 1인 가구 공급 물량도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요가 늘면 뭐 할까요? 공급이 이를 훨씬 상회를 하는데요. 정부에서 매번 주택 몇십만 호 공급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그러한 정책 발표를 다 뜯어보면 거의 원룸 크기 수준의 공급 물량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크기, 예를 들어 30평대 아파트 크기의 집들은 서울 같은 경우 지을 땅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30평대 아파트 한 개와 4평짜리의 원룸도 같은 한계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작은 원룸 몇십만 개를 지어놓고 기사 제목이나 기자회견장에서 주택 몇십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부 정책도 나오면 항상 대충 보지 말고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피스텔의 단점은 8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세 차익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왜 할까요? 당연히 차익을 보려고 투자를 합니다. 물론 월세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것도 있죠. 하지만 일부 유튜버나 일부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투자에서 수익을 본 희박한 사례를 일반적인 것처럼 부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익을 얼마 정도 보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기회비용들을 잘 언급을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요. 저는 오피스텔 투자를 제가 직접 하고 투자를 하는 내내 제 오피스텔 뿐만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 전체의 1인 가구 오피스텔 매물들의 시세 흐름을 계속 참고를 했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만 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원룸 크기의 오피스텔은 오르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횡보했습니다. 서울이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5년간은 부동산 급등기였죠. 이 기간 동안 가격이 횡보했다는 것은 거의 손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 시세 횡보 사례는 실제 매물들을 보여드리면서 추가 편성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 단점 두 번째는 매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이 오르면 뭐하나요? 팔리지 않는데. 돈이 필요해서 오피스텔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물건이 잘 안 나가게 되면 정말 똥줄 타게 됩니다. 투자에 있어 환금성은 엄청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피스텔 단점 세 번째는 세금이 비싼 것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4.6%입니다. 이에 반면 아파트 취득세는 1에서 3%인데 주택수에 따라 아파트는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는데 설명을 하면 좀 기니까 일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가격의 3억짜리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취득세를 비교하면 오피스텔은 1380만원 취득세를 내야 하고 아파트는 330만원을 내야 합니다. 거의 4배 차이죠. 물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오피스텔 취득세가 아파트 취득세보다 저렴한 경우도 있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유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인의 처한 상황, 즉 경우에 따라 세금 적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회 초년생은 보통 무주택자이므로 첫 번째 주택을 오피스텔로 매수를 하게 되면 일단 아파트에 비해 취득세도 많이 내고 추후 아파트 구매 시 규제 지역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맞습니다. 물론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주택을 오피스텔로 선택을 하게 되면 추후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오피스텔의 단점 네 번째는 아파트에 비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완벽히 이해하면 오피스텔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지금 오피스텔 입주민 단톡방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확실히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면세사업자, 일반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도 있고 어떤 것은 구청 가서 신고하고 또 어떤 것은 세무서 가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은 또 뭐고 포괄 양도 양수는 또 뭐고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만한 내용들도 많고 초보 투자자가 아니어도 이 내용들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합산되는지 매번 같은 글이 카페나 단톡방에 올라오는데 경우에 따라 합산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매번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합산되나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올라옵니다. 오피스텔 단점 다섯 번째는 대단지 브랜드 오피스텔이어도 효과가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지 신축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주변 구축 아파트에 비해 시세 상승의 영향을 잘 받습니다. 관리비도 대단지다 보니 저렴하고 커뮤니티 시설이나 조경 시설이 소규모 세대수 아파트에 비해 확실히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아파트는 분양을 받아 본인이 실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피스텔은 거의 대부분 물량이 임대 물량입니다. 여기서의 오피스텔은 원룸 크기의 오피스텔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원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직접 실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지인 오피스텔의 경우 오히려 아파트보다 임대해야 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임대인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즉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서로 방을 빨리 빼기 위해서 전월세 가격을 하락해서라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같은 단지 옆 매물이 주임사 물량이라면
시세 상승에 제한을 받습니다. 주임사라면 전월세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임사가 아니어도 옆 매물이 주임사 매물이면 임차인들은 전월세 가격이 더 저렴한 주임사 물량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 저 역시 제 오피스텔 가격을 쉽사리 올릴 수가 없습니다. 유명 브랜드 건설사 오피스텔이면 확실히 이름 없는 데보단 일반 사람들의 선호도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오피스텔의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브랜드 건설사 효과를 크게 누리긴 어렵습니다.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오피스텔에 대한 단점이 더 남아있고 추가적으로 사회초년생, 불인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면 좋을지 2부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봐요. 안녕.